네, 2위 주제 바로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의 반등을 원했던 분들이 정말 많았을 것 같은데요. 오늘 다행히 반갑게 일제히다 대형주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그래도 어제 아까 수급에서도 체크가 됐지만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매수 전환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그간의 급락세에 다소 많이 위축됐는데 오늘은 보란듯이 일제히다 상승하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6% 넘게 또 실적 보고 이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2차 전지 그 안에서도요. 차량 경량화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가 크게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시간 외 거래에서부터 크게 움직임을 보였던 에코플라스틱입니다. 바로 역대급 실적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시간 외에 이어서 본장에서도 연동 흐름을 보이며 무려 20%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 라이트 메탈 역시 현대차와 이 부품 수주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같은 호재에 반응하며 3%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이러한 투자 심리 완화에 신성 SD, 체시스, 한국 무브넥스 같은 부품주들 일제히다 상승하며 많게는 8%까지 동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다소 고개를 드는 걸까요? 연속성을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모멘텀을 찾아볼 수 있을지 고수님들 2차 전지 전략도 부탁해요. 제가 후배들을 참 물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정서환 아나운서가 저런 거 정말 싫어하는 친구인데 저 친구까지 저렇게 물들여서 제가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립니다. 오늘 시장 다시 너무 좀 좋아지다 보니까 뭐 너무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또 진행자들이 좀 이렇게 업돼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또 혹시라도 불편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2차 전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외국인의 사도 올라도 불안한 2차 전지. 그렇죠. 오늘 보니까 종목 가운데 그동안 또 단기적으로 빠졌던 근데 또 상대적으로 다른 2차 전지 대비해서 이 종목을 빠졌다고 볼 수는 없죠. 포스코 DX가 9%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에코프로 3.7%, 에코프로 BM도 3%, 대형주 가운데 LG 에너지솔루션 1.6%, 어제 많이 빠졌던 삼성 SDI가 6%대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차 전지 좀 사고 있다고 하는데 요거 왜 사는 걸지 너무 궁금한데 외국인 어떤 종목의 2차 전지를 사고 있나요?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조금 이렇게 찾아봤는데 네. 일주일 단위로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19일부터 어제까지 26일까지 좀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를 좀 봤는데 1위가 에코프로 2,133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2위가 이제 금양으로 1,602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뭐 또 7위에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한 377억 원을 이제 순매수하면서 좀 매수를 보이고 이제 오늘도 조금 매수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신기한 부분이 또 반면 또 순매도 1위는 삼성 SDI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2,921억 원 했고 2위가 LG엔솔로 한 2,100억 원 그리고 7위가 에코프로비엠이 한 1,000억 원 그리고 8위가 포스코퓨처엠 909억 원으로 좀 순매도를 해서 좀 뭐 소재 업체랑 세트 업체에 좀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는 약간 이런 모습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 네. 외국인이 2차 전지를 왜 살까요? 저가라고 생각해서 사는 걸까요? 아니면 이게 뭐 단기적인 관점인지 장기적인 관점인지 우리가 그들의 속내를 파악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개인들의 뭔가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가볍게 이제 개인들 물량 털어내고 우리가 끌고 가겠다 이런 관점인 건지 외국인의 속내 좀 파악을 해보셨어요? 그건 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공매도를 갚았다. 아, 공매도.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이 살짝 들어요. 기관도 최근에 좀 2차 전지 샀던 것도 공매도를 갚은 게 아닌가 하는데 둘 다 외국인과 기관 둘 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실제로 최근에 보시면 에코프로를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공매도가 좀 줄어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해서 뭐 적정 수준 하락이 나타났을 때 지금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올해 봄이었죠. 4월, 5월 그때쯤일 겁니다. 에코프로가 50만 원 근처에 올라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50만 원을 뚫고 더 갈 수 있을까? 여기가 벽일까라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주가를 보시면은 뭐 60만 원 정도 내려왔고 여기에서 또 한 번 얘기가 나오는 거는 뭐 이게 뭐 차트상으로 헤드앤숄더가 됐든 어쨌든 저쨌든 요 정도면은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는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반대로 말하면은 저 위에 고점에서는 저 밑에까지는 저 기술적 분석의 저 라인까지는 내려갈 수 있겠구나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그 상황에서 공매도 상황이 지금 발생했다라고 좀 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이유 혹시 있을까요? 외국인이 사는 이유? 공매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공매도가 됐건, 공매도 환매수가 됐건, 다른 매수로의 접근이 됐건, 일단은 지금 가격이 바닥권이라고 보는 대세가
지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차전지 관련주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그 에코프로 기준으로 해서 80에서 70만 원 사이 구간이 바닥권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그 가격이 이탈해서 60만 원 초반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이차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가가 시장에서 강했던 업종의 종목들이 한 번에 꺾이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모든 종목의 시세 탄력을 이루었던 시장에서 주도됐던 그 핵심주들은 네. 한 번에 꺾이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 반등의 흐름이 시차를 두고 뭐 2달 뒤에 주는지 3달 뒤에 주는지 흐름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두 번째 시세 과정의 시기는 분명히 남아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시세 과정에서의 흐름이 진행될 때 가격은 에코프로 기준으로 해서 대략 100만 원 수준까지의 가격 진행은 틀림없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흐름에서의 시장 주도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에서 판단해 보게 된다면 뭐 60만 원 초반까지의 주가 하락이 나타났죠. 과거 고점 부근에서의 가격이라면 130만 원. 그렇다면 상당 부분의 주가가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물타기 또는 과감한 매수를 한번 노려볼 만한 시점에서의 상황이 아닌가. 이차전지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대중 교수님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지 않지만 제가 주식 투자를 한다라면 한번 진입해 볼 가격 구간에 들어왔죠. 네. 김종일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타이밍. 네, 일단 뭐 저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종목이 올라갈 때도 적정한 고점을 찾는데 굉장히 힘들었죠. 뭐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상대적으로 비싸다라는 말씀만 드렸지 정확하게 고점이 어딘지 뭐 제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정점은 어디서 터졌느냐? 결국은 대량의 거래량과 대량의 이벤트로 발생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저는 이번에 저점의 발견도 지금 가격 어디 즈음에서 저점일 수 있으나 그 에너지 분출을 확인하기 이전에 우리가 확연하게 여기가 저점이다라는 시점을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지금 뭐 공매도가 청산되는 것도 긍정적이고 네. 고점 대비해서 이 정도 많이 빠졌으면 자율 반등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보여지나 좀 더 의미 있는 어떤 저점을 찾기 위해서는 저는 일단 에너지 분출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 그 정도의 에너지 분출은 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더 여유 있게 기다리시는 게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보자면 밤사이에 그 실적 발표한 포드 내용도 보면 GM도 그렇고요. 전기차에 대한 가격이 너무 비싸고 이거를 가격을 계속 낮추다 보니까 전기차 기업들 제조하는 입장에서 너무 어렵다. 그래서 향후에 대한 전망이나 생산량을 확 줄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소재주 사도 되는 거예요? 방금 전에 김종일 교수가 이제 에너지 분출 얘기를 했죠. 네.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세를 분출했던 종목들이 한 번에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이차전지 소재주에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과거 고점 대비해서 거래 대금이 2조 원 규모로 연일해서 형성이 됐었거든요. 최근에 에코프로의 거래 대금을 보시게 되면 3천억 내외에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 거래 대금 폭발적인 수준 대비해서 10분의 1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주가가 재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시장 시세에서 관심권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네. 멀어져야지만이 어느 정도의 주가 바닥을 찍고 주가가 다시 상승으로 흐름을 진행이 되면서 이 상승 흐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에너지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는 네. 모습을 주로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최근까지 시세 이탈, 그러니까 시장의 집중권에서 멀어졌다라는 측면에서 네.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시세 집중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거래 대금이 감소했다 다시 증가 추세로 변화할 수 있는 지점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 교차점에서 주가는 반등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쭤본 거를 대답을 안 해주실 줄 알았는데 에코프로 관련해서 또 코멘트를 해주신 거고요. 네네. 그럼 테이버 고수가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전기차 다 줄인다는데 괜찮은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문제점이 지금 비싸다라는 것. 우리가 그쵸. EV9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금 기아에서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가격대가 1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싼 이유는 결국 부품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고 이거를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그러면 중국산 배터리를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그럼 중국산 배터리를 쓰면은 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의 밸류 체인들이 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쵸. 그리고 가장 핵심은 그래서 전기차가 좋냐 나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핵심은 자동차 업황이 고금리로 박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말 그대로 자동차 시황이 그럼 언제까지 안 좋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은 다시 한번 연준이 한 말이 떠오릅니다. 고금리는 장기간 지속될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고금리가 풀려야 우리가 자동차를 살 수 있게 될 거고 자동차 시장이 돌아설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시장이 지금 도대체 얼마나 안 좋냐라고 하시면은 지금 캐피탈 금리를 알아보신 분들 국내에서도 낮아도 10% 초반대 나올 겁니다. 신용등급이 정말 좋으셔야 한 자리대가 나올 거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지금 20% 전후 혹은 20% 이상이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차를 사서 내가 그거를 그죠? 할부로 갚겠다라고 할부를 냈는데 이자가 20%예요. 와, 이러면은 차 사람 누가 안 나겠죠. 20% 이상을 깎아줘야 살까 말까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최근에도 제가 TV를 보면서 되게 주목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최근 TV 광고에 자동차 광고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은 앞으로 자동차 업계가 마케팅도 많이 해야 되고 할인 판매도 많이 해야 되며 그런 부분에서 자동차 업체 전체의 마진이 줄어들면 배터리 업계도 마진이 안 좋겠죠. 이런 압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2차 전지 앞으로 성장을 못하냐? 네.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고금리 상황에서는 성장 여력 혹은 성장을 하면서 남겨먹을 수 있는 그 이익의 크기가 매우 제한될 것이고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은 시장 전체 약재로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LG엔솔도 테슬라도 GM도 포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트 업체, 대형 업체들이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소리는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대중 교수님 네. 의견이 궁금해요. 자동차 판매량 자체, 그러니까 전기차건 뭐건 할 것 없이 줄어들면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2차 전지주를 사도 되는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이제 각 국가별로 상황은 다르겠지만 2030에서 2035년 앞으로 10년 이내에 그 내연기관을 다 없애고 전기차로의 대세 전환을 그쵸. 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틀이지 네네. 않습니까? 지금은 전체 그 전기차 비중이 10% 약간 넘습니다. 내연기관 대비해서 점진적으로 이제 증가시키고 전환하는 추세로의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은 전기차가 태동해서 일정 수준의 안착화되는 과정에서 10%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내년, 내후년 앞으로 이제 시기가 지날수록 전기차의 비중 확대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 내에 전기차를 활성화시키는 과정에서 수요가 늘어났다가 잠시 정체된 상황이고 이후의 상황은 다시 재증가하는 추세로의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2차 전지든 전기차이든 앞으로 추세적인 흐름이라는 점. 우리가 과거 반도체를 판단했을 때에도 2000년대 초반에 반도체 업황이나 경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시각들도 굉장히 컸습니다. 하지만 이 반도체 수요 증가는 계속해서 연차를 두고 확대되는 진행의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네. 이런 맥락에서 2차 전지도 우리가 동일하게 해석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10년 또는 뭐 15년 사이에서 전기차 수요 증대 현상은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판단되고 있고 네. 이 과정에서 2차 전지 또 전기차 확대 성장한다라는 의견으로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성장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말씀을 일맥상통. 해주셔가지고, 근데 그 부분을 어찌 보면 이제 장기적으로 성장한다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걱정되는 거는 제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2022년도입니다. 작년이었죠. 작년에 타 방송사에서 발언을 좀 잘못했다가 좀 세게 했다가 민원에 의해서 잘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조심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아직 반도체 하락 사이클이다. 지금 반도체 왜 사시냐. 그런 말씀을 드렸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사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가 예, 제가 그 아주 PD님과 작가님을 되게 괜찮아요. 곤란하게 저희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곤란하게 네네. 좀 이렇게 만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사이클적으로 좀 팽창하기 어려운 사이클이다. 이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성장한다라는 부분에서는 장기적 관점을 가져가셔야 된다. 그리고 꼭 요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지주사 사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발언이 항상 세요. 예, 저 못지않은 우리 테이블 고수 어쨌든 제가 계속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사코님의 의견. 그리고 하나만 간단하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가격을 낮추는 과정에서 결국 우리도 LFP 한다. 그다음에 뭐 저가 사양 내놓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네. 과연 그러면 중국보다 싸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한 가지 과제가 있고요. 될까요? 뭐 그거는 알 수 없죠. 이건 우리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최근 GM 뉴스 두 가지가 굉장히 흥미롭죠. 혼다랑 같이 하기로 했던 3만 달러 프로젝트를 포기했습니다. 둘 다. 혼다는 말을 아꼈고 GM이 포기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추정해 보면 이건 GM이 드랍시킨 거죠. 그러면서 GM이 없애려고 했던 볼트라고 하는 굉장히 귀엽게 동글동글하게 네네. 생긴 초기 모델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살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뉴스가
거기에 LFP를 집어넣어서 3만 달러 이하로 만들겠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나리오는 뭐였냐면 여전히 이제 바라고 있는 시나리오는 NCM이 천호 통일을 해서 다 가져갔으면 좋겠지만 그게 실제로 현실에서는 쉽지 않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걸 여전히 강력하게 NCM이 좋은 거고 우리나라 거니까 뭐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그 얘기에 저도 100% 공감은 하지만 네. 실제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현실이니까 그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뭐 신기술이나 가격의 하락 요인이 나오면 모르겠으나 네. 그런 게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는 NCM과 LFP가 시장을 나눠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네.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NCM의 판매량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이야기 조금 더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차후에도 뭐 저희가 이 얘기할 부분들이 많을 테니까 거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죠. 김대중 고수, 급등락 구간은 선수들의 영역이다. 김종효 고수는 에너지 분출이 우선되어야 한다. 김민기 고수는 한동안 부진이 이어갈 것이다. 테이블 고수는 시장을 이기는 기업은 없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 쟁탑5 함께하고 있고요. 마지막 1위 주제 확인해 볼까요?